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1차 대선 토론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TV토론 중 실시간 평가, 김문수는 윤석열처럼 부족하고 이준석은 한동훈처럼 깐족되고 권영국은 심상정처럼 얄밉고 이재명은 김대중처럼 실사구시적이다. 토론 후 이재명 김문수 표 차이 더 벌어질 듯. 이어 대선 TV토론 총평. 권영국은 과격선동, 이준석은 극단 깐족, 김문수는 어리버리, 이재명은 여유진중, 대통령은 말꼬리가 아니라 말고삐를 잡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이재명의 빛나는 압도적인 완승. 1차 토론에서 특히 이준석의 토론 행태가 지적되는데 하승수 변호사는 오늘 토론의 소감, 하버드 별거 아니네. 황교익 작가는 자랑질로는 확실히 대통령감인 이준석. 송혜원 언론인은 이준석은 토론의 ABC를 어디서 배웠을까? 하버드에서 배웠나? 그렇다고 주장한다면 하버드 동창회가 발끈할 것 같은데 하버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상대방 발언의 취지나 맥락을 무시하고 꼬투리 잡을 만한 것을 찾아내어 거두절미로 과장하고 부풀리고 억지 논리로 왜곡하여 상대를 이겨먹겠다는 말장난의 말싸움은 토론이 아니다. 토론은 해법을 찾아가는 지난한 과정이다. 젊은 이준석에게는 잔머리로 인생을 소비한 노회한 늙은이가 보였다면 과장일까? 내 눈에 비친 이준석은 겸손도 진지함도 모르는 어린 관종이었다. 토론도 정치도 세상도 잘못 배웠다. 구상유치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런 비판이 모자람이 없는 것이 이준석은 이랬습니다. 이거 외에도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들어오는 게 호텔 경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본인이 지어낸 말이죠. 예, 아까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인터넷상에서 일리 핫해진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는데요. 사실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케인즈형 승수효과라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모델이 맞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게 사실 현대통화이론이라고 하는 그것에 가깝게 이제 구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실제 구현된 사례가 짐바브웨나 아니면 베네수엘라인데 그 나라들이 어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복지 과잉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었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호텔을 강조하는데 이준석이 호텔을 강조해서 좋을 게 있을까요? 이준석의 이러한 주장에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팩트체크했습니다. 호텔 경제론 명명한 적도 없고 무제한적 통화 발행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호텔 경제론을 명명한 적이 없습니다. 무제한적 통화 발행을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호텔 사례는 케인즈의 승수효과를 비유하기 위한 예시이며 이 사례를 현대통화이론에 입각했다는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경제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주장입니다. 현대통화이론은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면 통화를 직접 발행하는 국가는 적절한 수준까지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비주류 경제이론입니다. 베네수엘라, 짐바브웨도 현대통화이론에 입각해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에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CS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질 수 있는 입장인데 이건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시라고 생각되고요. 일반적인 사례와 특수 상황에 대한 사례를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든지 극단화시키는데 모든 상황들을 가정을 해가지고 극단화시켜서 판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판단해야 되고 그 판단의 기준은 역시 대한민국의 국익이라야 되고요. 그럴 때 일단 어떤 걸 가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면 절대로 안 되죠. 이 외교 관계는 특히 격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판단들을 달리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태를 가정하고 결정해놓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대로 가겠다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 중국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풍력발전 시장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호적인 발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불어서 25m/s 이상의 바람이 불게 되면은 가동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의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입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광에서 여수에서 전력 끌고 와야 되고 데이터 케이블 같은 것도 부산에서 끌고 와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도대체 중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꾸 저를 친중으로 한번 몰아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 데이터 센터들은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쓰는 게 지금 표준이죠.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간헐성이라고 하는 불규칙성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SS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을 때는 저장하고 적을 때는 공급하고 또 기저전력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옛날에 2023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판매 통제욕을 수용하면은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사적 죄가 된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이런 미국의 요구에 대응해야 된다. 결국 불응하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으면 최근에 HMM의 본사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개입하시는 것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왜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직권남용이고 이재명 후보는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강제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수출 금지는 강제죠.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강제가 아니죠. 그런 구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관련이 있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든지 극단적으로 단정하고 전제를 왜곡해서 질문을 하거나 주장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제는 순환이다. 이걸 설명한 거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죠. 이게 국민의힘 출신들의 일반적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김문수 후보도 비슷하시더라고요. 제가 커피 원가 얘기를 한 것은 그 원재료 값이 이만큼밖에 안 드는데 시설 잘 갖춰서 팔면은 다른 전업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왜곡을 해가지고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신가요? 그 김용태 의원이신가? 다운표를 쳐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원가가 120원인데 비싸게 판다. 비싸게 팔고 있다. 라면서 자영업자를 공격했다고 왜곡 조작을 했더라고요. 좀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식량안보 차원이라 보기에는 양국관리법이 지금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과잉 생산되는 지금 쌀을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과잉 생산되는 쌀을 왜 더 생산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 이제 한쪽만 보고 계신 거예요. 양쪽을 다 보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사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토론 자리에서 자유롭게 좀 말하자 이런 취지로 입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당장 아까 자랑스럽게 김용태 의원 얘기를 하시던데 김용태 의원이 이재명 후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연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왜곡이라 하시면서 바로 고발해버리시는 취지는 뭡니까? 공직선거법 나는 고발하면 안 되고 김용태는 해도 된다 이런 겁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만 알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낙선 걱정 이런 거 하시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행위에 대해서 종교, 경력, 학력 이런 건 다 놔두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행위에 대한 발언이 잘못되면 그걸 처벌하는 거 이거는 전 세계 찾기 어려운 제도다. 이렇게 악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선 목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막 공표하는 건 처벌해야죠. 자기가 어떤 일, 옛날에 어떤 일, 친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처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악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어쨌든 AI 투자에 대해서도 계속 100조 말씀하셨는데요. 대충 그럼 100조라는 큰 돈을 국민들한테 제시하셨으면은 얼마를 어디에 넣겠다 정도 개괄이 있을 것 같은데 분야 한번 세 가지로 나눠보시겠습니까? 세 가지로 나눌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나눠서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100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100조 원을 정부 재정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AI 관련 산업에서는 연구 개발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한데 정부가 모태펀드 등을 만들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연차적으로 10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 말이니까 그 세부적인 내역을 어디다가 투자할 거냐, 어떤 회사에 투자할 거냐, 어떤 연구에 투자할 거냐라는 것은 또 검토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도 없는데 100조 원 넣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이준석도 거론한 김용태 건에 대해 조상호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님, 겉모습만 청년으로 너무 쉽게 배지 다셔서 배지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우신가 보네요. 이재명 후보의 말씀은 주민들 공간에 하천변을 불법 점용하면서 힘겹게 백숙과 바가지 씌운다고 애쓰지 말고 하천변을 주민께 돌려드리는 대신 커피를 팔면 훨씬 장사가 잘 될 거라는 취지로 커피 원두값을 당시 기준으로 말씀하셨지 그게 커피값 원가의 전부라고도 비싸게 판다는 식으로 비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인용 쌍따옴표로 너무 비싸게 판다를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쓰셨네요.
명백한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낙선 목표 허위사실 공표는 법정 최저형이 500만 원 이상의 룸빵 판사 잘 만나 장량 감량 최대치를 받는다 해도 250만 원 이상은 맞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넘으면 국회의원직 당연퇴직에 5년간 선거에 못 나오는 건 아시지요? 어린 나이 시작해서 3선, 4선에 도지사 대통령도 꿈꿨을 건데 개꿈이 되겠네요. 호갑니까? 개장수 잘 만나시면 개꿈이 양꿈이 될 수도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